최근에 7PP609 펌프 헤드가 깨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고, 와인잔 따를 때 항상 5cm 띄우고 따르는 게 와인 매너입니다. 보통 백화점에서 와인 한 번씩 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약간 호구 안 잡히려면 1, 2, 3, 4, 5 5.5초 땡! 네. 본부장님 제안으로 20분 정도 와인 교육을 하게 됐는데, 유익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와인 한 병 선물로 가져왔거든요. 제 강의 끝날 때 퀴즈 맞추시는 분께 아주 맛있는 화이트 소비뇽 블랑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 20분 만에 끝내는 와인 기초 상식입니다. 네, 간단히 이제 강사 소개부터 해가지고 와인 복원법 해서 6개 챕터 나눠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자면, 해운대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VIP 대상으로 와인 강연을 4차례, 5차례 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VIP 라운지에서 총괄 매니저 하면서 와인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 서면 주지스테와에서 이제 2030 대상으로 와인 토크쇼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면 상상마당 건물에서 와인 클래스라고 한 30차례 이상 이제 와인 커뮤니티 멤버 대상으로 이렇게 와인 교육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와인 교육했습니다. 연제구청, 중구청 이런 곳에서 다 와인 강의를 한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도 와인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횟수만 거의 50차례 넘고, 또 일반인 중에서는 거의 소믈리에 준하는 지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받은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고요. WSET라고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와인 자격증입니다. 레벨 3라고 거의 대학교 3학년 전공 서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따는데 이제 수업료만 200만 원 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률은 거의 한 30%, 2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와인 커뮤니티인데요. 작게는 4명, 많게는 60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인 파티도 여러 차례 진행했었고, 유튜브에서 와인 마시기도 하고, 영화 보면서 와인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컨셉을 가진 커뮤니티도 제가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하기 때문에 업무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 강의 진행해 볼 건데요. 와인의 가장 기본 요소가 바로 와인잔입니다. 크게 샴페인 잔, 화이트, 레드 잔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르도, 버건디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르도, 버건디가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정답이 지역, 맞습니다. 보르도는 바로 지역 명칭인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육각형처럼 생겼는데, 보르도는 바로 이쪽 왼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이제 지롱드가 중심으로 까베르 소비뇽, 멸로 중심으로 산지고요. 우측에 보면 이제 붉은이가 있습니다. 이제 붉은이는 이제 불어식 발음이고, 버건디는 이제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버건디 지역은 단일 품종 피노누아나 샤르도네 위주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와인잔을 보시면 제가 2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르도 잔이고요. 하나는 붉은이 잔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볼이 크기가 다릅니다. 이 볼이 왜 다르냐면, 이렇게 볼이 넓으면 와인을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잔에 와인을 750ml 한 명이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엄청 큰 건데요. 와인잔을 따를 때 이 정도 따르는데, 그러면 와인 향기가 잔에 많이 가둬져가지고 좀 더 향기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와인잔 구성 요소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기억하시면 나중에 상품 타실 때 아주 유리합니다. 입술 닿는 부분이 림, 그 다음에 와인 담는 것을 볼, 그다음 가느다란 부분을 스템, 맨 밑에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림, 볼, 스템, 베이스 이 4가지를 바로 외쳐주시면 나중에 와인을 타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인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강사님, 이거 와인잔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와인잔 잡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볼을 잡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스템을 잡을 수도 있고, 마지막은 여기 베이스를 잡을 수 있는데, 베이스 잡고 이렇게 스월링을 하면 자칫 와인잔 깨질 수도 있고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와인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템을 잡고 와인 마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때때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잡지 말라는 이유는 보통 사람 온도가 36.5도지 않습니까? 근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12도, 레드는 한 14도, 18도, 스파클링 와인은 한 8도에서 10도, 그거 좀 차게 마셔야지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들고 있으면 한 10초만 들고 있어도 와인이 좀 데펴지거든요. 그러면 이 와인은 10도에 마실 때 가장 나시는데 온도가 14도가 돼버리면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게 마시면 좋은 와인일수록 여기 볼을 잡기보다는 스템을 잡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템을 잡는 이유는 와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샴페인 잔인데요. 샴페인 다들 이제 여름에는 샴페인은 굉장히 좋은 술인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샴페인 잔은 세 개 중에 뭘까요? 어떤가요? 중간 거가 제일 최근 겁니다. 중간 게 제일 최근 거고요. 이 쿠페 잔이 몇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쿠페 잔이 샴페인 잔이 약간 기원이고요. 이게 역사가 많은데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마리 앙투네트 유명한 왕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간 가슴을 던져서 만들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옛날에 샴페인은 엄청 달았거든요. 달았고 이제 보통 디저트 용을 하셨었는데 쿠키를 샴페인 잔에 적셔서 먹는 게 그때 중세 유럽 시대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잔이 컸다가 최근에 한 100년 전부터 이 플롯 잔을 하는데 보통 요즘에 와인 파티 가면 이 플롯 잔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플롯 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샴페인 즐기는데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뽀글뽀글 일정하게 올라오는 기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포를 보기 위해서 이제 플롯 잔이 유행했었고 최근에 이제 와인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한 5년 전부터는 튤립잔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기포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향을 좀 가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튤립잔을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샴페인잔 전용 잔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튤립 모양이 좀 생긴 이 가운데 잔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쌍파뉴 지역인데요. 보통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지역이 아까 말한 보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건디, 부르고뉴가 있고 쌍파뉴 지역이 있습니다. 쌍파뉴는 파리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파리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보통 쌍파뉴 와이너리 투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퀴즈 낼 때 프랑스의 대표 세 개 지역은 어딜까요? 했을 때 빠르게 쌍파뉴, 보르도, 부르고뉴 답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다 알려주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파뉴, 여기는 샴페인, 발포성 와인 생산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썸녀가 있다. 썸녀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보롱두, 지롱드 강 좌안에 있는 생테스파르네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 왜냐면 거기는 적당히 고추향이 나면서 간장 흑향이 아주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와, 이 오빠 굉장히 멋있다. 약간 전문 지식이 있구나. 와인 좀 부잣집 오빠인가 하면서 좀 더 원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인 테이스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테이스팅은 크게 눈, 코, 입을 하는데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샴페인 따르고 하면 기포가 뻘뻘뻘 올라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귀로도 즐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눈으로 즐기는데 와인 색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색깔은 와인 크게 레드, 화이트, 로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와인 좀 초보자 분들은 거의 다 자주색, 루비색,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레몬색, 황금색을 보게 될 겁니다. 와인이 한 20년, 30년 돼버리면 갈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드 빈티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구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생산한 지 3년, 5년 이내 된 와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봤을 때 이건 약간 골드빛 컬러다. 골드빛 컬러니까 이 와인이 생산한 지 5년쯤 됐겠구나. 혹은 샤르도네 메인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아무튼 와인 종류는 레드, 화이트, 로제 세 가지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로제하고 화이트 차이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로제와 화이트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로제 와인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화이트 품종, 뭐 소비뇽 블롱, 소비뇽 블랑, 그리고 레드 품종, 조코트 품종 썩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로제 와인이 만들어지고 또 반면에 이제 레드 조코트 품종인데 압착을 강하게 하지 않아서 색깔을 조금만 뺍니다. 그러면 색깔이 로제 색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이트는 화이트 품종을 만든 게 화이트 와인이고 로제 와인은 레드 품종으로만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화이트 품종과 레드 품종 섞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든지 질문하시면 99.9%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브랜딩이네요. 네, 블렌딩이라 하면 두 가지 이상의 포도를 섞은 거를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아까 블렌딩 나와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블렌딩을 많이 합니다. 보르도 와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마셔보셨을 건데요. 보르도 하면 딱 네 가지 품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메를로, 말백, 뭐 뿌띠 베르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르도 하는 순간 여기는 좌는 까베르네 소비뇽 중심, 우하는 메를로 중심 이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전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크게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도, 산도, 여운, 타닌, 알코올, 바디가 있는데 특히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트 와인 마시면서 약간 입안에 오청통통 먹어봤다가 삼키면 되는데 이때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 산도가 좀 뾰족하다 아니면 둥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가 좀 매력적으로 잘 빠졌다 이런 식으로 와인 표현할 수 있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탄닌과 바디감이 중요합니다. 마시고 난 뒤에 약간 떨떠름한 느낌 이걸 약간 타닌이라고 하는데 떨떠르는 게 가면 강할수록 좀 타닌이 세구나 또는 바디감이 강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산민 화이트를 좋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남성분들은 타닌 강한 거, 뭐 호주 시라즈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와인 마실 때 밸런스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밸런스가 좋다는 뜻이 뭐냐면 이 와인 산도도 적당하고 타닌과 바디감도 적당하다. 그리고 여운이 피니시라고 하는데 이 와인을 삼키고 난 뒤에 일반 여운이 뭐 5초짜리도 있고 10초짜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길면 길수록 좀 고가인 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와인 맛을 6가지 기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디가 뭐예요? 와인 바디감이라 하면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좀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가 있는데 라이트 바디는 약간 물 같은 느낌이고 미디움은 우유, 풀 바디는 이제 두유 같은 느낌입니다. 입안에 조금 입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 이제 막걸리로 비유하자면 흔들기 전은 라이트 바디, 좀 흔들고 난 뒤에는 약간 풀 바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덴시티. 네? 덴시티. 네? 또 덴시티. 네, 덴시티가 약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 이제 와인 매너에 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한 6년, 5년 전인데요.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다시 이때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와인 매너가 7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와인 따를 때는 항상 여기 주시해야 됩니다. 이게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와인을 주시해야 되고 여기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거든요. 사진 찍는다고요. 와인 서브 할 때는 앉은 사람이 우측에서 와인 서브 하는 게 기본 예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깨를 항상 펴고 왼손에 린넨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와인을 서브하고 난 뒤에 와인병에 약간 와인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때 바로 약간 고급스럽게 탁 닦아주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린넨 왼손에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와인잔을 받을 때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희가 또 유교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받는데 와인은 아예 테이블 놔두는 게 매너입니다. 왜냐면 와인잔은 크지 않습니까? 보통 앉아서 따르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려면 손가락 2개만 여기 베이스에 올리시는 게 와인 매너고 와인을 다 받고 나면 가볍게 목례 하는 게 와인 매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와인이 좀 마시기 좋게 부드럽게 변합니다. 와인 마실 때 너무 타닌감이 강하다, 이 와인 너무 좀 신맛이 강하다 그러면 좀 스월링을 몇 차례 하고 마시면 와인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월링 할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또 와인 도수가 보통 14도, 13도인데 마시다 보면 취하거든요. 그래서 스월링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계 반대 방향 돌렸을 때 나에게 튀더라도 나한테 튀는데 나에게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 앞에 사람한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와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와인 매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와인 따를 때 입을
터치한 게 아니면 터치 안 하고 하는 게 아, 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와인 따를 때 와인이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림이거든요. 이거 살짝만 데워도 깨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7PP609 펌프 헤드가 깨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고 와인잔 따를 때 항상 5cm 띄우고 따르는 게 와인 매너입니다. 네, 특히 이거는 좀 튼튼한데 다른 요잔 잘토라는 브랜드인데 하나에 한 10만 정도 하거든요. 데에 있는 순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척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닦아야 됩니다. 저게 눈물의 모양을 보고 이 와인이 좋다, 좋다 평가를 한다고까지 들었었는데 네. 기억에 그런 차이 있나요? 단지 알코올 도수만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만 안 쓰게 천천히 흐르면 좀 고가의 와인이면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 약간 좀 화학 적용인데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포도 안에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에 효모가 있고요. 이게 약간 발효가 되면 포도당이 이제 알코올로 변환되거든요. 당분이 많아야지만 알코올로 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익은 포도이기 때문에 도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수가 높으면 이 와인은 조금 고가일 확률이 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와인에 위스키를 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와인 도수가 포트 와인이라고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게 와인은 눈물, 와인은 다리라고 하고 천천히 내려갈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첨잔이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소주 같은 경우에는 잔을 다 비우고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와인은 반대입니다. 한 모금 정도 남았을 때 더 따라주는 게 매너입니다. 왜냐면 보통 와인은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는데 호스트는 게스트를 항상 잘 신경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게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 잔이 다 비었다. 근데도 와인이 안 채워져 있다. 그러면 게스트가 이 호스트는 나를 리스펙하지 않구나. 존중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스트는 게스트가 뭐 3명 있을 때 4명 있을 때 잔이 한 모금 남았을 때 첨전해주는 게 매너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다. 이거에 약간 서양식 매너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모금 남아버리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샴페인은 8도에서 10도에 마실 때 가장 좋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만 여기 글라스에 있어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시원한 칠링 되었던 샴페인이 만나버리면 그 와인도 남은 와인도 더 맛있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와인을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라도 첨잔을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짠할 때는 여기 림끼리 부딪히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볼끼리 부딪혀야 됩니다. 볼끼리 부딪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으로 부딪히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볼 부분으로 이제 부딪히는 게 기본 매너고 짠할 때 이제 살루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치얼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짠할 때는 잔을 보는 게 아니라 와인 매너는 상대방 눈을 보는 게 매너입니다. 보통 소주 마실 때 잔을 보는데 짠할 때 눈을 보는 게 와인 매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파나시아에 있는 교양인이니까 화이트 대표 품종 3개 정도는 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생각합니다. 대표 품종이 리슬링, 소비몰랑, 샤르도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몰랑은 좀 신맛이 특징이고 샤르도네는 이제 화이트 품종의 왕입니다. 굉장히 무난한 아주 대중적인 품종이고 리슬링은 주로 독일, 프랑스, 알자스에 많이 나오는데 좀 기름진 맛이거나 좀 달달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품종 3개 이거 리슬링, 소비몰랑, 샤르도네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퀴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드 품종 3가지 피노누아, 까쇼, 시라 3가지가 있는데 나는 좀 가벼운 게 좋다. 그러면 피노누아를 추천드리고 나는 무난한 게 좋다. 그러면 까쇼. 나는 좀 찐득한 게 좋다. 그러면 시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 품종도 뭐 엄청 많이 있지만은 와인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피노누아, 까쇼, 시라 정도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에서 와인 한 번씩 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약간 호구 안 잡히려면 나는 뭐 호주, 바로다밸리, 시라드 중에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뱉을 순간 와인 점원이 이 사람은 와인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약간 바가지 씌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아는 척하면 좀 바가지 안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강의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품종들도 라벨이 다 나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1시간 동안도 교육할 수도 있고 3시간도 교육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20분으로 시간 제약하셔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게 구대륙이 있고 신대륙이 있습니다. 구대륙은 유럽 국가를 다 구대륙이라고 하고요. 신대륙은 유럽 국가를 제외한 거를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대륙 애들은 특히 프랑스 애들은 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라벨에 지역이랑 생산자 이름만 있고 품종이 없어요. 근데 있긴 있지만은 근데 미국 애들은 좀 친절해가지고 신대륙이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소비자 친화적을 하기 위해서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라벨에 포도 품종이 적혀져 있고 이제 구대륙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많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100%가 아니고 경우로 따지냐면 프랑스는 뭐 20%만 라벨에 이런 포도 품종이 표기되어 있고 이제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품종이 표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와인 보관법 중요하죠. 당연히 셀러 있으면 셀러 넣으면 되는데 대부분 셀러가 없을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관하면 좋으냐? 첫 번째로 일정 온도 이게 중요한데 사실 12도, 18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늘한 데 그늘에 보관하시면 되고 당연히 햇빛 진동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옷장이나 서랍장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셀러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셀러에서 좀 다 못 채우면 보통 제 옷장에 와인이 여러 병 있거든요. 그래서 옷장에 서랍장 넣거나 만약에 빨리 일주일 안에 마실 거다 그러면 냉장 보관하셔도 좋은데 김치 냉장고에 와인 넣어버리면 약간 냄새 배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와인 한 명 탔을 때 다 못 마시잖아요. 그냥 마개를 막아놓고 상온보다는 냉장 보관하시면 좀 더 와인을 오랫동안 그 다음날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마실 거면 냉장고에 드시는 게 좋다. 바로 이 뉴르빌리아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 소빈 블랑 이 와인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제 아쉽지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정말 아쉽나?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빠르게 손 드신 분이 이거 롯데백화점 여기 들어가 있는 화이트 와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갑니다. 5초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와인 대표 품종 3가지. 1, 2, 3, 4, 5. 5초 땡. 네. 안 돼. 5초. 자, 다른 데 갑니다. 프랑스의 대표 지역 3가지 5초 안에 말하기. 2분 안 돼요. 자, 다른 사람. 프랑스 대표 지역 3곳. 네. 샴파니, 보르도, 버번디. 정답.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쉽네. 이거 바로. 네.